이분을 생각하면 딱 두 가지 단어가 떠올라요. 첫 번째는 배움, 두 번째는 나눔. 배움에 있어서 멈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물어보시면서 아는 것들 또한 전부 나눠주려고 하시는 사장님이세요. 며칠 전 새 아이의 엄마가 되어서 집에서 신생아 케어를 하시면서 진정한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살고 계신 분입니다.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 있어서 엄마는 강하다라는 거를 몸소 보여주시는 열정의 아이콘 시니어 브랜드 파트너 김세인 사장님을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사업하고 있는 뉴스킨 사업가 김세윤입니다. 저도 항상 이렇게 줌 세미나를 통해서 매번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제가 마이스토리를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일단 저는 제목과 같이 핑계를 찾지 않았던 내 10개월이라는 제목으로 저의 임산부 성장 과정 스토리를 들려드리고자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저의 마이스토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24살 어린 나이에 결혼과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직장인이었고 쉬는 날은 많이 없었지만 부족함도 여유롭지도 않은 그냥 그 소득과 삶에 만족을 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남편 직장인의 생활에서 조금 더 시간으로 자유를 얻고자 자영업의 길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막상 자영업 현실은 생각했던 소득과 생각했던 시간의 자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장이 되면 여행도 자주 아무 때나 갈 수 있고 내가 가족과 아무 때나 쉬고 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희가 선택한 자영업은 내가 문을 닫고 장사를 하지 않으면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직장인의 삶보다 더 시간이 없이 가게 문을 열어야 했어요. 결국 저희가 선택한 자영업은 과연 잘 됐을까요? 네, 1년 만에 아쉽게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각자의 직장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던 중에 저는 여드름과 기미 피부의 고민으로 20살부터 비싼 피부과를 다니면서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게 되는데요. 우연히 SNS를 통해 루미스파 체험을 보게 되고 제가 직접 피부 체험을 받으러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뉴스킨의 180도 제품을 쓰면서 피부 변화가 되고 자꾸 너 뭐 썼는데 이렇게 좋아져?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저는 뉴스킨으로부터 18,000원을 띵동 하고 받게 돼요. 그러면서 저는 너무 신이 나서 '제가 쓰는 인앤서를 공짜로 쓸 수 있네?' 라는 생각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뉴스킨 제품을 전달하기 시작해요. "너도 이거 한번 브랜드 체인지해서 써 봐. 엄청 좋아."라는 말을 하면서 저는 뉴스킨과 그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고 그 사람들도 피부가 변하면서 계속 또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200,000원 정도 내가 매달 쓰는 뉴스킨 제품을 공짜로 쓰는 기회까지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뉴스킨으로 100만 원 추가 소득 벌어보고 싶다. 100만 원이 나에게 더 생긴다면 저는 아이들과 키즈 카페 가서 노는 돈으로 마음껏 쓰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뉴스킨을 100만 원 버는 일이라 생각하며 2달 만에 대리점이 되고 원하는 소득 100만 원을 벌게 됩니다. 뉴스킨이 처음에 저에게는 100만 원 버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우연히 스폰서 사장님의 초대로 오늘 같은 세미나 강의를 듣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1년간 팔아서 벌었던 100만 원이 전부가 아닌 뉴스킨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줄 어마어마한 도구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렇게 100만 원 벌고자 시작했던 뉴스킨은 제가 정말 직장인 엄마라면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루게 해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8살 딸아이, 입학하는 딸아이를 학원도 데려다 줄 수 있고 간식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엄마이고 싶었던 저에게 정말 그런 엄마일 수 있게 만들어준 도구였습니다. 내 아이들이 아파서 유치원이나 학교를 못 가도 직장 생각하며 아이를 어디에 맡길까 똥줄 타는 엄마가 아닌
엄마랑 아픈 날에는 아이와 함께 집에서 맛있는 거 해먹고 쉴 수 있게 해주고 싶은 엄마이고 싶었어요. 직장인 엄마라면 할 수 없었던 이런 평범한 일들을 하게 해준 도구가 저에게 바로 뉴스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뉴스킨을 하면서 셋째를 임신하게 되었고, 셋째를 임신한 저는 어쩜 또 그 순간에도 다른 때처럼 매번 핑계를 댔던 것처럼 또 한 발 물러섰을 수도 있었겠지만, 임신을 해서라는 핑계보다는 임신했어도 방법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저의 성공을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았고, 남편에게도 보여주고 싶었고, 또 다른 나의 파트너 사장님들에게도 만삭이어도 내가 해내는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날은 자궁문이 4cm 열려서 당장 아기를 낳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저는 이날 핑계보다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방법을 찾으니 정말 방법이 신기하게 생기면서 마지막 출산 당일까지 저는 TR19 상담과 TR19 보상으로 LOI까지 동의서를 제출하고 병원으로 이렇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7일 뉴스킨 베이비가 태어났습니다. 오늘 저희 루이가 태어난 지 27일째 되는 날입니다. 조리원에서도 있으면서 저는 시스템 안에서 해야 할 것들을 놓지 않고 하루도 빠짐없이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TR의 힘과 저희 시스템 도이 TR, 그리고 제가 조리원에 있을 때 저의 손과 발이 되어주신 스폰서 사장님들의 도움으로 저희 그룹 AM 챌린지 1, 2, 3월에 1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성장 과정이라 제가 리더 사장님들처럼 뉴스킨의 지식과 뉴스킨의 비전을 전달해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셋째를 임신해서 만삭의 몸인 저도 해냈고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당연히 힘은 들었습니다. 그래도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제가 가장 지켜주고 싶었던 가족이 있기에 앞으로도 막내 루이와 함께 달려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뉴스킨을 시작하고 가장 잘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거 안 돼. 뉴스킨 그건 아는 사람 망했어. 그거 안 되는 일이야. 하는 실패한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기보다는, 그리고 성공한 분들 옆에서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나 그거 알아. 안다병처럼 아는 척하지 않고 처음부터 모두 배우려고 했다는 거.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힘들어도 핑계를 찾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핑계를 찾으면 한없이 핑계만 생기지만 방법을 찾기 시작하니 모든 기운이 저에게 고스란히 나에게 왔고 정말 말도 안 되게 방법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지키는 도구로 뉴스킨 비즈니스를 제대로 신중하게 꼼꼼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의 마이스토리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한 미혼이라서 100만 원의 가치를 제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100만 원의 가치, 임신해 있는 상황에서 들어오는 100만 원과 그리고 아이를 가진 유감함으로써 매달 들어오는 이 100만 원이 엄청난 큰 힘이 되겠구나. 그리고 이 돈이 귀한 거를 제가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뭉클해지는 짧은 스토리였지만 이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에게 키즈 카페에서 원 없이 놀게 해주고 싶다. 그리고 아이들이 아플 때 함께 해주고 싶다. 이런 사소한 일이지만 사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 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이게 정말 뉴스킨이 주는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산한 산모가 1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잘한 세 가지 모두 기억나시나요? 나 그거 알아. 라는 말보다 직접 제대로 알아보신 거, 이곳에 들어오셨다라면 주변의 이야기보다 진짜 잘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미루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과 함께 핑계가 아닌 방법을 찾아내신, 그리고 유감함도 할 수 있어요 라는 거를 몸소 보여주신 김세인 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분은요.
이런 사람도 뉴스킨을 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엘리트이신 사장님이세요. 제가 뉴스킨이 아니었다면 이런 분을 내가 어디서 만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생각할 수 없는 고차원적인 생각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아마 생각해보지 못하셨던 부분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인생에 큰 도움을 주실 프레지덴셜 앰베서더 박재은 사장님을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은입니다. 혹시 지금 제가 공유하고 있는 화면이 보이시나요? 내 삶의 마스터피스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조신혜 사장님? 네, 보입니다. 네네네. 그럼 시작해도 되겠죠? 사회자 우리 조신혜 사장님이 너무 과한 티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도망갈 수도 없고 네, 너무 부담스럽지만 감사하게 듣고 저의 스토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인 사장님이 앞서 마이스토리를 해주셨는데 좀 남다르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왜냐하면 말씀 중에 아이에게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가 간식을 챙겨주고 싶고 그런 아이들한테 내 시간을 좀 쓰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시간을 쓰기 위해서 집에 계시거든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그런데 김세인 사장님은 모두 다가 가능한 일을 선택하셨다는 게 그리고 그 든든한 뒷모습을 보여주는 든든한 어깨를 보여주는 엄마도 동시에 선택하셨다는 게 너무나도 대단한 선택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이제 저의 스토리를 여러분들께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저도 워킹맘, 저희 엄마가 일을 하셨었고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었는데 일을 하는 엄마 덕분에 저는 책임감도 배웠고 어떻게 하면 더 멋진 여성이 될 수 있을까? 그것도 제 삶을 항상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걸 습관화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스피치를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 지금 370여 분 이상이 듣고 계시는데 내가 아이들에게 너무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거나 내가 좀 더 잘 챙겨줘야 되는데 라는 미안한 마음을 좀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요. 절대 그런 생각 하시지 말라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 워킹맘의 딸로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내 삶의 마스터피스에서 마스터피스라는 뜻은 퍼즐을 맞출 때 마지막 그 한 조각, 마지막 한 조각을 마스터피스. 그래서 이걸 맞추고 나면 걸작품이 된다. 그래서 걸작이란 뜻도 있고요.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이란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을 사시면서 물론 만족하시겠지만 그 사시는 삶을 약간 2% 좀 부족하다, 약간의 좀 아쉬움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 마지막 한 조각을 오늘 좀 채워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약간의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느 날 여러분이 퇴근길에 집 앞 잔디밭에서 열심히 뭔가를 찾고 계시는 아빠를 만난 거예요. 아빠 여기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나 열쇠를 잃어버려서 요즘 찾고 있어. 그러세요? 그럼 같이 찾아드릴게요. 그래서 아버지와 여러분은 함께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그 열쇠를 열심히 잔디밭에서 찾습니다. 3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나고 한참을 찾았는데도 열쇠는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포기할까 하면서 아버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리죠. 아빠,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열쇠를 대체 어떻게 잃어버리신 거예요? 여기서 잃어버리신 거 맞으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아버지가 아니, 나 여기서 잃어버린 거 아니지. 라고 황당한 대답을 하시는 거죠. 네? 여기서 잃어버리신 게 아닌데 여기서 찾고 계신다고요? 여기가 좀 밝잖아. 여기가 좀 밝아서 난 여기서 찾고 있었어.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걸 제가 약간을 풍자한 건데요. 잃어버린 내 열쇠는 잃어버린 곳에서 찾으셔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곳이 아니라
약간 밝은 곳, 쉬운 곳, 내가 아는 곳에서 찾고 계시지 않으셨었나요? 혹은 여러분이 아니시라면 여러분의 주변에는 혹시 그런 분들이 좀 계시지 않나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잃어버린 내 열쇠는 밝은 곳이 아니라 잃어버린 곳에서, 있는 곳에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들이 아마 그 열쇠가 있는 곳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여러분은 원하는 삶이 있으신가요? 어떤 삶을 원하세요? 잠깐 한 템포 쉬어가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삶을 원하지, 나는? 그리고 나는 그 삶을 이루는 도구를 택했나? 지금 이루어 가고 있나? 하는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요. 쉽게 대답하시는 분들은 사실 별로 안 계세요. 난 이런 삶을 원해 라고 쉽게 얘기하시는 분들보다는 아유, 사람 사는 거 뭐 별거 있어. 다 똑같지 뭐. 평범하게 사는 게 최고야. 라고 그 살기 힘든 평범한 삶, 그 보통의 삶, 그걸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삶을 원하신가 하고 제가 이렇게 몇 가지 보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혹시 추가 소득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나만의 멋진 사업을 원하시나요? 재정적인 자유를 원하시나요? 재정적인 자유뿐만이 아니라 보다 많은 여유 시간을 원하시나요? 나는 개인적인 성장을 원해. 혹은 나는 다른 사람을 좀 돕고 싶어. 혹은 나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좋아. 그리고 나는 일찍이 일로부터 은퇴를 좀 하고 싶어. 혹은 난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유산 상속을 해주고 싶어. 혹시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것들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딱딱해서요. 제가 원하는 삶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어떤 삶을 원하는 게 있으시다면 채팅창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공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제가 원하는 삶에 대해서 잔잔하게 한번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것을 할 자유와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을 자유를 누리는 삶을 원합니다. 평일에 오늘처럼 이렇게 햇살이 좋은 날에요. 면바지에 가벼운 캐시미어 가디건을 걸치고 슬리퍼를 신고 선크림만 바른 맨 얼굴. 그래도 반짝반짝 예쁘고요. 립글로즈만 이렇게 살짝 발랐는데도 촌스럽지 않고 그렇게 집 앞으로 나가서 브런치 카페에 앉아서 느긋한 오전을 보내고 오후에는 제가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인문학 강의를 평생교육원에서 등록을 해서 듣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예술의 전당에서 미학미술 강좌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저만의 작고 예쁜 원룸을 하나 서울에 얻어서 살고 싶기도 하고요. 뉴욕의 장기 여행자가 되어서 현지인처럼 편안하게 즐길 만큼의 여유와 또 어휘력도 갖고 싶고 다양한 사람들과 생각을 공유하는 유연한 어른이 되고 싶기도 하고요. 가족과 친구들한테 휴식 같은 사람이 되어주고 또 여유와 때로는 여행하는 삶을 또 선물도 할 수 있는 그런 삶. 도전과 시도를 즐기는 나이는 먹었지만 청춘의 마음을 갖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밥도 먹고 차 마시기를 즐기고 그리고 대화도 항상 유쾌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 그리고 또 레저와 스포츠를 즐긴 만큼의 정신적인, 신체적인 건강도 갖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나도 이런 삶 원하지 라고 이제 다시 한번 그동안 잠시 잊었던 원하는 삶을 다시 한번 꿈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삶을 원하고 있고 이런 삶을 이루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이야기를 할 때 절대 돈과는 뗄 수 없죠. 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꿈들이죠. 그런데 예전 같았으면 많이 벌어야지. 그리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나 많이 벌어야지. 그래서 나중에 창업도 해야지. 이런 생각도 하면서요. 돈만을 생각했다면
단순히 돈만이 부가 아니더라 라는 것을 제가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부는 단순히 수입의 규모가 아니라 수입의 형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생소하시지 않나요? 부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수입을 내가 얻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스템, 그 수입이 들어오는 형태, 그 형태를 바로 부라고 한다는 이야기. 그래, 노동을 해서 버는 돈,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 내가 땀 흘려서 버는 돈이 아닌 다른 돈도 있다고? 혹시 그럼 그거 불로소득 아니야? 우리 어렸을 때부터 불로소득이라는 단어를 혹시 알고 계시는 분들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불자, 그리고 노동할 때 노자를 써서요. 노동하지 않고 버는 소득, 약간의 부정적인 뉘앙스와 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정적인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불로소득을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불로소득은 노동의 대가로 얻는 임금이나 보수 이외의 소득, 이자, 그리고 배당 임대료 등의 투자 수익, 이런 것들, 매매 차익, 재산 소득, 그리고 상속, 연금, 복지, 이런 것들을 불로소득이라고 얘기를 한다네요. 이 해석을 들으니 어떠세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이미지와 좀 다르지 않으신가요? 그동안 내가 그토록 원했던 그런 소득 아니신가요? 재산을 통해서, 자산을 통해서 버는 돈, 이 돈 내가 원했던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오늘 하나의 프레임이 좀 깨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은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만을 내가 원했었다면 이제는 다른 생각. 100개의 빵을 원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저같이 저도 많은 돈, 100개의 빵을 원하기보다는 그 빵을 만들 수 있는 공장, 그런 시스템, 그런 형태를 내가 창출해야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진정한 부이니까요. 이것은 바로 부를 가져다주는 수단을 일컫습니다. 부를 가져다주는 그 수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단에 대해서는 제가 저보다 조금 더 유명한 이 책을 인용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책은 여러분들이 흔하게 어느 서점이든 가시면 베스트셀러 코너에서 보실 수 있는 책입니다. 레버리지라는 책인데요. 레버리지의 원리를 알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시스템을 갖는 것이. 이 책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당신이 행복한 삶과 시간적인 자유를 원한다면, 더 많은 부를 원한다면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하라는 성공의 법칙이 근거 없는 망상이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더 현명한 방법이 있지만 그동안 이미 기득권, 제도권은 당신이 그 방법을 아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레버리지를 경험합니다. 레버리지? 여러분들이 콜라병을 딸 때 콜라 병 따게 작은 힘을 들여서 큰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거, 그거 바로 레버리지라고 하죠. 여러분은 누구나 레버리지를 그동안 경험하셨습니다. 당신은 포식자 아니면 먹잇감이다. 먹히거나 먹거나, 그죠? 노동자, 고용자, 노예 아니면 주인, 리더 아니면 추종자. 각 개인은 다른 개인을 섬깁니다. 한쪽은 레버리지를 하고 다른 한쪽은 어쩔 수 없이 레버리지를 당한다. 만일 당신이 타인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만일 당신이 누군가의 시스템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면, 아무도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레버리지에 의해서 그동안 지배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유와 통제력을 가장 적게 누리는 대부분의 사람은 시간과 일과 돈이 정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시간을 많이 쓰고 일을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셨죠. 그러나 백만장자, 억만장자 기업가들은 그것이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놀랍지 않나요? 사회는 우리에게 돈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고, 더 오랫동안 일하라고, 초과 근무를 해야지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레버리지를 구축한 사람이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 즉,
더 적은 시간과 더 적은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번다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저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공공연하게 저희들에게 대놓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은 지금 이미 베스트셀러고 많은 분들이 읽었지만 이걸 읽고 무릎을 치는 사람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도구를 찾아 나서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렇게 생각하신 여러분께 점점 더 해답에 가까운 쪽으로 이동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라는 걸 말씀해드리고 있어요. 이 세상에 5만 가지의 직업이 있대요. 돈의 흐름의 사사분면이라는 표인데요. 이건 로버트 기요사키, 돈에 관해서, 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읽어보셨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의 46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일자리를 소유하고 있나요? 일자리를 갖고 월급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왼쪽 사분면, 왼쪽의 윗부분, 인플로이, 이 사분면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 힘들어. 나도 내 일을 한번 해봐야겠어. 들어서 못해 먹겠어. 하면서, 내가 나 스스로를 고용하고 말지. 하면서 자영업자, 일자리가 나를 소유한 자영업자나 의사, 변호사, 약사, 변호사 이런 전문직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고용하는 셀프 인플로이, S사분면. 이 왼쪽 사분면의 사람들은 너무 두꺼운 벽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감히 채 미처 보지 못하는 오른쪽 사분면이 또 있는데요. 그곳은 시스템이 부를 창출하는, 그리고 돈이 돈을 버는 사업가와 투자가 사분면이 있습니다. 왼쪽 사분면은요, 95%의 사람들이 있는데 희한하게도 단 5%의 돈이 존재하고요. 95%의 사람이 5%의 돈을 가지고 나누려니 얼마나 피 터지겠습니까? 그런데 오른쪽 사분면은 단 5%의 사람들이 95%의 돈을 여유 있게 나눠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분 짓는 것은, 왼쪽 사분면은 내 시간과 노동력을 돈과 맞바꾸는 노동소득, 오른쪽 사분면은 나의 자산을 돈으로 맞바꾸는 권리소득, 자산소득, 권리소득,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혹시 이 책에 조금 더 진도를 나간다면요, 56페이지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시죠? 왼쪽 말고 누구나 오른쪽에서 여유 있게 살고 싶으시죠?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0페이지 뒤에 이렇게 써두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는 게 목표라면 그냥 그대로 사세요. 하지만 좀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다른 선택과 다른 생각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오른쪽 사분면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능력이 있으시다면 직접 이런 사업체를 세워서 시작해 보세요. 둘째, 여러분이 능력이 조금 부족하시다면 맥도날드나 타코벨 같은 검증된 가맹점을 사세요. 혹시 능력과 돈이 좀 부족하시다면요, 세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참여하세요. 이 책도 마찬가지로 베스트셀러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이 책을 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읽자마자 나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동참하러 떠나야겠어. 누군가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해도 나 그런 거 찾았어요. 그동안 기다렸어요.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나 그런 거 못해. 라고 쉽게 포기들을 해버리시죠. 뭔지 잘 알지도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이연복 셰프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연복 셰프? 이연복 셰프, 저는 그분의 연희동에 가면 그분의 레스토랑에서 꼭 밥을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백종원의 새마을 식당에 닭발이 너무너무 먹어보고 싶은데 못 먹어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이연복 셰프의 요리는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희소 가치가 있고, 백종원의
쌈밥이라든지 아니면 새마을 식당의 닭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사 먹을 수가 있잖아요. 어쩌면 그 두 분을 비교해 보면 능력은 이연복 셰프가 훨씬 더 뛰어날 수 있어요. 기술은. 그렇지만 이연복 셰프는 1년 연 매출이 12억 정도 됩니다. 연 매출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연 매출이 순이익이 12억이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데 백종원 셰프, 뭔가 희소 가치는 크지 않은데 백종원의 1년 자산 순이익이 1,600억입니다. 12억과 1,600억의 차이는 무엇이 만들었을까요? 이연복 셰프는 철저하게 자영업자, 본인의 능력으로 돈을 버는 자영업자 전문직이고요. 백종원은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시스템으로 돈을 버는 사업가, 비즈니스 오너. 그렇기 때문에 12억과 1,600억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은 빵 100개를 원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언제든지 그 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을 원하세요. 공장이 바로 이 사업가,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참여한다. 이 세 번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백종원처럼 능력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8년, 9년째 병상에 누워있는 이건희처럼 이건희 같은 경우는 삼성의 모든 계열사의 전 직원의 머릿수가 모두 다 이건희의 시스템들이죠. 이건희의 하루는 24시간이 아니라 24시간 곱하기 모든 전 계열사의 머리 숫자를 곱한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건희의 시스템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죠. 우리는 그런데 이건희나 그런 백종원처럼 능력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사업체를 만든다는 것이 사실은 좀 어렵고 버거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런 가맹점을 한 번 더 도전을 하시죠. 그런데 능력과 돈이 부족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저처럼 네트워크 마케팅에 동참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권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권하면요. 나 그런 거 못해 라고 하시는 분들도요. 사실은 마음속으로 대안을 생각하고 계세요. 10명 중에 8명은 대안을 필요로 하시고 계십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경기가 조금 어려운 시기는요. 이런 위기가 새롭게 생각을 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나 이대로 괜찮을까? 또 다른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투잡을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나 투잡할 의향이 있다. 77%.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자영업을 선택하시죠. 대출을 얻거나 내가 모아둔 돈을 가지고 자영업을 오픈을 하시는데요. 자영업은 폐업률이 87.9%. 자영업의 10곳 중에 9곳은 문을 닫는다는 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데이터로 나와 있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너무나도 좀 감사하게 살았었어요. 제가 원하는 거, 가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것을 언제든지 저에게 풍족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던 부모님이 계셔서 유럽 배낭여행도 다녀올 수 있었고 또 뉴욕에서 맨하탄에서 유학생활도 할 수 있었던 저로서는 사실은 핑크빛의 20대를 워낙 살다 보니까 세태에 그렇게 눈이 밝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언제든지 잘 살 수 있을 거야 하는 막연한 핑크빛 인생을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이분은 저에게 엄마세요. 저희 엄마를 통해서 저는 위기를 통해서 저에게 나 이대로 괜찮을까? 나도 대안이 필요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게 되었는데 저희 엄마는 이곳에서 이 회사에서 25년 동안 근무를 하셨고요. 성격이 맞아서 그리고 적성에 너무 맞아서 이 일을 선택하셨던 게 아니라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영업사원으로 들어가셔서 스스로 제 발로 찾아 들어가셔서 25년 동안 근무를 하시던 중에 16년 동안 연도 대상, 그러니까 전국에 1등을 하신 거죠. 1위를 하신 거죠. 이게 바로 그 트로피들이고 상장은 너무 많아서 찍기도 어려웠었어요. 그랬던 저희 엄마가 전국의 1등 뿐만이 아니라 맨 앞에 이렇게 좀 독특하게 생긴 이 트로피는 매주에 신규 새
3건 이상의 계약을 하면 3W라고 부르는데요. 그 3W가 100주를 하면 100 weeks를 연속으로 창출을 해내시면 이 상패 하나를 받는 거죠. 2개라는 건 200주를 달성을 하셔서 이걸 갖게 되신 거예요. 3건의 계약 이상의 건수를 200주 연속으로 하셨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랬기 때문에 저는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었고 덕분에 유학 생활도 했었고 석사를 마치고 박사 과정까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저의 위기가 아니라 저의 가정의 위기였고 그 가정의 위기는 저희 엄마의 위기로부터 야기된 거였죠. 저희 아빠도 계시지만 사실은 저희 엄마가 실질적인 저희 집안의 가장이셨죠. 왜냐하면 연봉이 2억 5천에서 3억 정도가 되셨던 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저희 집에 아주 튼튼한 기둥이셨는데 엄마가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하시면서 그리고 일을 못하게 되시면서 그러면서 가족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께도 이게 남 얘기가 아니실 거예요. 어느 가정이나 그런 일들은 생길 수 있죠. 보험 설계사 엄마의 위기. 그렇지만 거기에서 그냥 주저앉아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엄마가 해야만 하는 또 다른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더불어서 아직 박사학위 3학기째였던 저에게 제가 엄마의 그런 아픈 모습을 보면서도 제가 그냥 공부를 계속하겠다고 우길 수가 없었는데 그랬던 제가 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선택은 뭐였을까요? 이때 제가 너무 부끄럽게도 아까 이야기했던 자영업 10곳 중에 9곳이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그 데이터를 미처 알지 못한 채 내가 하면 왠지 잘할 것 같지 않나요? 남은 다 망해도 나는 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김세인 사장님도 1년 만에 문을 닫으셨다고 했던 저 또한 그런 실수를 할 뻔했어요. 나 커피숍 한번 해볼까? 그 당시에 파리바게트 그리고 뭐 뚜레쥬르 그리고 또 커피 브랜드들 이런 것들이 막 성행을 할 때예요. 프랜차이즈들이. 옆에 있어도 또 생기고 옆에 있어 또 생기고 왠지 또 잘 될 것 같죠. 그러면서 나도 커피 배워가지고 커피숍 한번 해볼까? 커피숍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했던 이 어리석음. 이 어리석음 대신에 너무나도 다행인 건 제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 그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책의 도움이 큽니다. 21세기형 비즈니스라는 책에서 발췌한 글인데요. 오랫동안 당신은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그쵸? 여전히 바닥 근처에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 사다리의 꼭대기에 가까워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사다리의 어디쯤 여러분이 이르렀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다리를 오르느라 그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기 전에 당신이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의 사다리는 어디에 세워져 있나요? 혹시 여러분의 사다리가 엉뚱한 벽에 기대어져 있다면 얼마나 빨리 올랐느냐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 당신이 사다리를 오르기를 잠시 멈추고 그것이 세워진 위치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소득, 금액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소득의 질입니다. 얼마나 많이 버는가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버는지, 즉 소득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 책에는요. 어떤 달에는 수천만 원이 들어오고 또 어떤 달에는 비수기라서 한참 힘들게 살다가 또 어떤 달에는 또 한 번 돈을 왕창 벌고 이런 돈들보다 꾸준히 200만 원, 300만 원이라도 꾸준히 매달 조직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도 쓰여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듣고서 그래? 그럼 이런 돈들은 어떻게 내가 벌 수 있지? 하고 이 책을 쭉 읽어보면 바로 또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세요. 그런데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아이템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 아이템을 우리가 선정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피부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피부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피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에도 관심이 많았고 화장품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요. 이번에는 디올을 써볼까? 그리고 디올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다음에는 뭘 써보지? 랑콤을 써볼까? 시세이도를 써볼까? 샤넬을 써볼까? 하면서 메뚜기처럼 브랜드들을 다 떨어지기도 전에 덜 쓰고서도 계속 브랜드 체인지를 하는 거죠. 이번엔 이걸로 한번 써볼까? 다음엔 저걸로 써볼까? 혹시 그러다가 여러분 디올 립스틱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나 디올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어 라고 생각하셨던 여자분들 혹시 계시나요? 혹시 샤넬의 팩트가 너무 좋아서 샤넬 팩트를 쓰다가 나 샤넬 사업해야겠어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신가요? 저에게는 뉴스킨도 마찬가지였어요. 디올, 샤넬, 시세이도, 뭐 랑콤 이런 걸 쓰다가 우연히 알게 된 그 뉴스킨이라는 제품은 저에게는 이번에 뉴스킨 한번 써볼까? 써볼까 말까를 고민하던 그런 단순한 화장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뉴스킨을 비즈니스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매번 고민하고 연구하고 전략을 세우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을까요? 뉴스킨은 제품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냐면요. 여러분들의 지출을 소득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경기를 타지 않는 아이템이고 어쨌든 쓰는 돈, 어쨌든 매달 내가 지출하는 그런 돈에 속해 있는 아이템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에서 혹시 여러분들 뉴스에 보면 해외 뉴스에서 막 화장지를 사재기하고 그리고 요즘은 김치를 그렇게 미국에서 영국에서 막 사재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김치를. 그런 것들을 사재기한다는 뉴스 사이에서 옷을 사재기한다거나 아니면 명품 백을 사재기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런 얘기는 들어보지 않으셨죠? 과연 무엇의 차이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경기가 좋지 않아도 이를 닦고 경기가 좋지 않아도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고 스킨 로션을 바르고 선크림을 바르고 메이크업을 하고 마스크를 써서 메이크업이 다 지워지는데도 불구하고 메이크업은 합니다. 립스틱을 바르고요. 그리고 주방에 가서 경기가 좋지 않아도 주방 세제로 그릇을 닦고 그리고 세제로 빨래를 합니다. 이런 돈들은 어떤 종류의 돈일까요? 바로 우리가 쉽게 소비를 하지만 이런 돈은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힘을 가진 그런 가정의 금맥을 지닌 돈들이거든요. 여러분은 무엇을 유통하고 계세요? 혹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내가 그래도 화장품을 어떻게 팔아? 내가 샴푸를 어떻게 팔아? 치약을 어떻게 팔아? 내가 티알라인티를 어떻게 팔아? 하고 계시나요? 혹시 제가 뉴스킨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저는 뭘 팔고 있었을까요? 지식을 가지고 혹시 내 지식을 사줄 사람이 없을까 하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면서 지식을 팔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미용 기술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미용 기술을 팔고 계시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의 시간을 팔고 있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팔아서 돈과 맞바꿉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팔고 계시는 분들이고 이 팔고 있는 유통을 하게 하는 굳이 팔게 하는 게 아니라 팔리게 만드는 그런 도구, 유통의 아이템들을 한번 뉴스킨으로 바꿔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지식이나 기술을 팔고 계시는 누군가에게 그거 스톱하시고 뉴스킨으로 전향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충분히 여러분의 나머지 시간을 융통성 있게 쓰면서도 시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거든요. 제가 뉴스킨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뉴스킨, 그래도 다단계, 그래도 뭐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거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가장 굴지의 기업 LG와 삼성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비즈니스의 트렌드를 주도해온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이죠. LG는 럭키 금성이 LG가 되었습니다. 럭키와 금성이 인수합병되어서 LG가 되었는데 럭키는 혹시 어떤 회사였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밀레니얼 세대 사장님들께서는 제가 질문을 해드리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요. 알고 계세요. 그쵸. 치약. 역시 83년생인데. 그쵸? 네. 83년생 사장님은 알고 계시는군요. 럭키는 페리오 치약입니다. 페리오 치약을 팔았지만 지금은 굴지의 기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혹시 삼성은 무엇을 팔아서 삼성이 되었을까요? 조미료. 알고 계시나요? 자, 네.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LG나 삼성에서 냉장고, 가전제품, 반도체를 팔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 저는 지금 저희 집에 있는 냉장고를 9년째 쓰고 있는데 LG 디오스 냉장고입니다. 근데 지금도 너무 썽썽해요. 한 15년은 쓸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아무리 비싸봤자 한 400만 원 했다고 쳐도 10년을 쓰면 연에 40만 원을 쓰는 거고 월로 따지면 3만 원 정도를 제가 지출을 하는 거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치약, 칫솔, 샴푸, 린스, 비누, 바디 제품들, 뭐 스킨 로션들, 그리고 세제 종류들, 여성들은 여성용품들 한 달이면 얼마 정도 쓰세요? 한 가정에서. 3만 원 쓰시는 가정 계실까요? 안 계실걸요? 제가 여쭤보면요. 대부분이 한 3, 40만 원은 충분히 쓴다. 70이요? 누가 70? 네, 대단하신데요. 부자인데요. 네. 이곳에 금맥이 있어요. 한 10만 원 정도는 누구나 쓰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뉴스킨과 LG와 삼성은 크게 다르지 않죠. 비즈니스의 트렌드를 그동안 주도해온 그런 금맥인 건 확실하죠. 여기에 제가 하나를 더 얹어드릴게요. 근데 뉴스킨이 앞으로는 어떨지도 궁금하잖아요. 어머나. 네, 앞으로는 비즈니스 트렌드를 어떻게 누가 이끌어 나갈까를 봤더니 알리바바 아시나요?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우버, 에어비앤비 이런 회사들 아시나요? 지금 이미 비즈니스의 트렌드를 이끌어 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끌어 갈 회사들인 건 아시죠? 이런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일까요? 바로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그동안 비즈니스 트렌드를 주도해 왔던 기업,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플랫폼의 기업들, 대열에 어깨를 마주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앞으로도 쭉 트렌드를 이끌어 나갈 뉴스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프레임이 조금만 더 확장돼 있고 오픈돼 있다면 내가 그런 걸 어떻게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템은 어떻고 앞으로 이 기업이 지향해 나가는 방향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여러분께서 그런 아이템들을 써봤는데 제품이 아주 괜찮아. 그런데 그 아주 괜찮은 제품을 내가 쓸 때마다 30%를 매번 할인받아서 쓸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쓰면서 좋아서 누군가에게 소개를 하고 전달을 했더니 그들도 제품을 매번 브랜드 체인지에서 쓰는 거죠. 어차피 안 쓰던 걸 쓰는 게 아니라 쓰던 걸 좀 더 좋은 제품, 현명한 소비가 나에게 인컴도 주어지는 그런 제품으로 한번 브랜드 체인지 해본다면 그들도 누군가한테 전달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전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 그리고 그 전달 받은 사람들도 난 죽어도 안 쓸 거야. 난 죽어도 올리브영 가서 쓸 거야. 난 죽어도 홈플러스 이마트 가서 쓸 거야. 난 죽어도 백화점 가서 쓸 거야.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는다면 난 충분히 브랜드 체인지 할 수 있겠어. 이만한 제품이면 난 충분해. 브랜드 체인지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할인받아서 쓰고 이게 나한테 인컴도 된다니 아주 좋네 하면서 브랜드 체인지를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득을 안겨줄까? 제가 요즘 신세계 이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서 한번 생각을 했던 건데요. 신세계 이마트 캐시백이 혹시 얼마 되는지 아세요? 신세계 포인트. 자, 이것도 혹시 아시는지 한번 볼게요. 네. 신세계 이마트 포인트 그룹 채팅에서 한번 누가 써주시겠어요? 이마트 포인트에 관심 있으신 분. 물론 모두 다가 막 적립하실 텐데. 그쵸? 네. 0.5% 아닙니다. 0.1% 아닙니다. 박성은 사장님 맞추셨어요. 진현경 사장님 맞추셨고요. 원래 0.3%였어요.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바꿨죠. 0.1%로.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소비자라면 소비자가 소비자에게 뉴스킨 제품을 전달하면 몇 퍼센트 캐시백 받고 있는지 아시나요? 무려 포인트의 8%, 그 금액의 6%예요. 그렇다면 포인트의 8%라면요. 0.1%에 80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걸 무시하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그런데 신세계의 포인트는요. 포인트로 줘요. 신세계에서만 써야 돼요. 그렇지만 뉴스킨의 퍼센테이지 캐시백은요. 현금으로 줘요. 매주 4번. 매주 한 번씩 월에 4번. 그리고 저처럼 사업자들은 한 번 더 받아요. 그래서 총 5번을 커미션을 받는데요.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 전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 여러분 꼭 브랜드 체인지 하세요. 그리고 내가 쓰면서 2명에게만 전달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2명에게 전달하고 그 2명도 2명씩에게 전달을 하면 몇 명이 되나요? 네, 아래에 쓰여 있죠? 2, 2는 4. 그런데 아주 재밌는 건요. 2, 2는 하면 삼척동자도 4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은 조금 더 다른 마케팅의 수학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현금 흐름 4, 4분면에서 2, 4분면, S 4분면 왼쪽에 노동소득을 버는 사람들, 그 노동소득을 버는 사람들은요. 목표가 뭐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그리고 더 많은 연봉을 버는 거, 그게 목표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교육, 노예들 중에서도 좀 더 유능한 노예 대장이 되기 위한 사람들을 위한 교육에서는요. 이는 4라고 가르쳤었어요. 그런데 오른쪽 4분면 부자, 경영, 마케팅, 기업 이런 걸 공부하고 배워온 대대손손 그런 걸 배워왔던 사람들은요. 이는 하면 4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6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적어도 6인데요. 왜냐하면 내가 2명에게 전달했고 그 2명도 2명씩에게 전달하면 나로부터 전달된 이 동그라미 개수는요. 총 누적되어서 6개가 됩니다. 그럼 이 4명도 2명씩에게 전달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4, 2, 8일 줄 알았는데 기존에 있던 6과 8이 더해져서 14가 되죠. 그리고 또 8명도 2명씩에게 전달을 하면 2, 8에 16일 줄 알았는데 기존의 14와 더해져서 총 30. 그래서 둘에게 전달하고 또 둘에게 전달해서 4번이 전달되고 나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16이 아니라 바로 30이 되는 마케팅의 수학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는 부디 이는 4라고 단정 짓지 마시는 그런 진보된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2명에게 전달할 거 아니라 내가 그럼 1명 더에게 전달해볼까? 그리고 1명씩만 더 전달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3으로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볼까요? 3명이 3명에게 전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3, 3은 9일 줄 알았는데 12.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은 총 120이 됩니다. 자, 2와 3은 단 1의 차이, 각각 1씩만 더 노력했을 뿐인데 그 결과가 30과 120의 차이는 4배의 차이고 90의 차이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미션 하나 드릴까요? 내가 체험한 이 좋은 제품, 이 좋은 아이템, 이 좋은 비즈니스, 그리고 이 좋은 강의를 듣고 이 느낌을 5명에게만 한번 제대로 전달을 해보시겠어요? 5명에게 전달하는데 시간은 얼마나 더 걸릴 것 같으세요? 누군가는 한 10년 걸릴 것 같대요. 누군가는 당장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나가서 5명한테는 전달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시간보다 중요한 건 될 때까지 하는 게 중요한데요. 5명이 5명에게 또 5명에게 전달을 하면 결국 그 숫자는 총 780이 됩니다. 누적의 산수 780. 2와 5는 단 3의 차이였지만 그 끝의 차이는 30과 780,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런데 이 780은 어떤 780명이냐? 여러분이 슬쩍 무시하고 아우 나 그런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 anyway money의 지출, 매달 적어도 10만 원씩은 쓰는 그 브랜드 체인지, 이왕 쓰는 거 난 현명한 지출할래 하는 생각을 하는 780명이 각각 10만 원씩만 브랜드 체인지를 한다면 총 780만 원, 7,800만 원. 7,800만 원에 대한 캐시백
맥시멈 40%까지 저희 사업자들은 그러면 총 한 3,100만 원 정도의 인컴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바로 빵 100개보다 더 대단한 빵 100개를 언제든지 찍어낼 수 있는 공장 같은 780명입니다. 그리고 이 780명은 나도 780명 만들어 보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780명이에요. 자산은 자산을 낳습니다. 생산의 능력을 가진 자산의 개념, 그런 780. 확장 가능한 자산. 여러분들 혹시 이런 자산을 만들어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하죠. 난 내성적이잖아. 나 그런 거 못해. 나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 나 인맥 없어. 난 남자잖아. 나이가 난 너무 어리고 난 나이가 너무 많고 난 아기가 너무 아직 어려서 못하겠어. 상황이라는 게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죽어야 해결이 된대요. 그런데 이런 상황은 나의 개념만, 내 프레임만 확장시킨다면 상황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성적인 거, 아쉬운 소리 하기 싫은 거, 이런 아쉬운 소리 하기 좋아하는 성격 있나요? 인맥 없는 거, 남자인 거,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상황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킨 사업을 하는 거죠. 인맥이 없기 때문에 인맥을 개발하는 이 사업을 하는 거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지금 시작할 때 기회가 있는 거고, 나이가 많다면 그래서 지금 시작하면 더 좋은 거예요. 아기가 어리다면 그래서 지금 가장 적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도 쉽게 나 그런 거 못하겠어 라고 생각해버리고 이렇게 포기해버린 이 태도가 문제라는 거죠. 부디 디딤돌과 걸림돌, 이유와 핑계, 상황과 문제를 혼동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세인 사장님처럼요. 김세인 사장님처럼 이런 걸림돌도 디딤돌로 전환하는 그 전환의 힘 너무 멋지지 않나요? 이 사업에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 네트워크 마케팅 뉴스킨 사업을 24년 하신 저희 리더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뉴스킨 사업은 진입의 장벽이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 이건 아주 큰 장점이죠. 비즈니스를 하는데 진입의 장벽이 없다는 건 엄청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이건 우리 사업의 장점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저희 리더 사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진입의 장벽이 없다는 건 우리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입니다. 왜 사업을 하면서 진입의 장벽이 없는 것이 가장 어려웠을까? 가맹비를 한 1억을 들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뉴스킨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과연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쉽게 했다가 쉽게 포기하고 가버릴까? 라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제가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이렇게 글로 적어보았습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 삶은 나에게서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누구나 시작할 수 있지만 우리 비즈니스는 아무나 성공할 수는 없어요. 아무나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허황되고 가치 없는 거겠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잇고 이어서 이기는 팀 안에서 팀워크로 열정적이고 정직한 연대를 함께 만들어 나갈 때 성공하는 비즈니스다. 그래서 저는 욕구를 가진, 태도를 갖춘 그런 진짜 어른들과 인연을 만들고 연대를 갖고 그렇게 나의 긍정적인 꿈, 내가 원하는 삶, 그런 긍정적인 착각을 의도적인 노력으로 현실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은 요즘 제가 제 비즈니스에서 약간의 구멍을 찾았어요. 나 더 잘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의 2대 스폰서님이신 김정선 스폰서님이 바인더, 3P 바인더 쓰는 방법을 저희에게 알려주셨는데 제가 이 진짜 바인더 쓰는 방법을 타임 매니지먼트 교육을 받으면서 바인더를 제대로 써봤더니 어디에서 제 구멍이 생겼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 말부터 그 구멍을 정확히 누수가 어디에서 돼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구멍을 메꾸기 시작했거든요. 결국은 도구도 중요하고 모든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비가 아무리 많이 내린다고 해도 비가 아무리 단비가 내려도 그걸 담을 그릇이 없다면 빗물은 받을 수가 없거든요. 담기지가 않거든요. 저를 또 다시 한번 다잡기도 하면서 그렇게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공유해드릴 책입니다. 우리 모두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으면서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람들은 배짱이 수준의 통찰력으로 삶을 살아간대요.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어리석은 풍문, 예를 들면 테러리즘, 경기 불황, 선거와 관련된 혹은 뭐 연예인들의 스캔들, 이런 것들은 당신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오늘 실천해야 할 일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그러니 다시는 속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 경제가 좋지 않은 시기에 진정한 사업가가 두각을 드러냅니다. 진정한 사업가들은 시장이 호황이든 불황이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기회일 수 있으니까 그들은 더 나은 제품과 프로세스를 창출합니다. 지금은 때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더 나은 시기에 제가 시작해 볼게요.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그가 저 루저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뉴스킨 비즈니스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도 겪었고 많은 고민도 했고 그렇지만 그걸 싹 잊게 만드는 또 그런 성과들도 맛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이 비즈니스를 너무나도 강력하게 권해드리는 건데요. 혹시 그 비즈니스를 지금은 내가 선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건 한번 선택해 보세요. 이거. 내 삶을 바꾸기 이전에 내 외모의 변화. 2013년도에 제가 피부가 너무 좋아져서 찍어놓은 사진이에요. 화농성 여드름 때문에 너무 고생하던 제가 피부가 좋아져서 찍어놨던 사진. 피부가 좋아지고 나니까 제 몸매가 보이더라고요. 이런 몸매를 가지고서도 저는 비즈니스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엄마의 2013년도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61세 저희 엄마의 모습입니다. 적어도 이렇게는 여러분들을 바꿔줄 수 있어요. 이때 7년 전인데 어떠세요? 7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그리고 어떠세요? 작년 4월의 모습과 TR90를 하고 나서 331식 클럽을 통해서 제 몸이 변화된 모습.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물론 더 노력해야 되지만 이 몸매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해독을 하고 TR90를 했는데 피부도 더 좋아지는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한번 선택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건 당연히 누군가한테 권해야 되지 않을까요? 위기는 진짜 배기를 골라내기 위한 기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신호들이 많이 오지 않아요?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계속 있어도 될까? 라는 잔잔한 신호들이 자꾸 온다면 그렇다면 그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때입니다. 여러분의 때, 타이밍. 그렇다면 내가 뭘 변화시켜야 하는지를 해석을 하세요. 신호를 통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라고 해석하고 실행해 보시는 용기가 필요한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이야기한 내가 그럼 뭘 변화시켜야 하지? 이 변화라는 것은 갑자기 180도 확 바뀌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던 것도 계속 하면서 내가 하지 않던 것을 조금씩 해나가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변화다. 그리고 그 변화를 하기 위한 지금은 아주 위대한 기회이다. 그래서 위대한 기회, 그래서 위기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이러한 중요한 기회를 그냥 줌, 온라인 강의로 알아보고 그냥 끝내시지 마시고요. 꼭 직접 대면하시고 만나셔서 질문하고 싶은 거 계속 질문하시고 해답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만간 저와도 꼭 다시 한번 만나는 그날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 사장님, 너무 고차원적인 강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내 인생의 마지막 한 조각 찾으셨나요? 저는 두 가지가 기억에 남아요. 신세계에서 주는 캐시백 0.1% 그리고 뉴스킨에서 주는 캐시백 6%. 캐시백이 무려 60배나 차이가 나요. 내가 돈을 쓰는 곳인데 받을 수도 있다면 60배 더 많이 주는 곳 괜찮지 않나요? 저는 들으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뉴스킨에게 반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기억에 남았던 건 그 임상을 통해서 캐시를 받은 거, 그리고 내 사다리가 지금 어디에 세워져 있나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사다리는 어디에 세워져 있나요? 혹시 엉뚱한 벽에 있다면
빨리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제대로 세워져 있냐가 중요하다는 말씀. 그래서 소득의 금액보다 중요한 건 소득의 질이다.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하다. 근데 그 소득의 질을 anyway money로 가능하다. 이거를 초등학생 수준으로 쉽게 알려주신 박재은 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1시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열리셨다면 절대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내 인생의 마스터피스, 마지막 한 조각을 찾기 위해 최소 10번은 참여하셔서 알아보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열쇠가 있는 이곳에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주 2회로 진행이 돌아가고 있고요. 이번 주 토요일 밤 저희들 인생의 열쇠가 되어주실 분은요. 밀레니얼 사업가 부부입니다. 지금 처음 알아보러 들어오신 분 또는 배우고 있는 분들 또는 그룹을 만들어서 큰 그룹을 가지고 계신 분들 모두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처음에 누구나 혼자 시작했다는 건데요. 이 부부 또한 혼자 시작하여서 1년 만에 실제로 무려 10배나 조직 확장을 하여서 어쩌면 힘들 수도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소설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신 사장님입니다. 전직 재무설계사 남자 사장님과 전직 마케팅 전공하신 여자 사장님이 만나서 하는 뉴스킨을 보여주실 거고요. 긍정 기운이 넘치는 귀한 분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이오니 혹시 오늘 듣고 생각나는 분이 계신다면 토요일에 함께 접속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세미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구보다 값진 시간을 보내신 사장님들, 저희는 토요일에 만남을 기약하며 모두 잘 자요. 굿나잇.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나가셔도 됩니다.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